우리가 보통 스윙할 때 뭐 팔을 움직이고 몸통을 돌리고 뭐 그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릴리스하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 동양인들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보면은 여기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이게 제일 안 되는데 이제 이 골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 복근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복근에 힘이 없어서 실제로 여기도 빠지기도 하고 이게 하체와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코일링하는 그런 게 항상 안 돼가지고 언제나 고민이었는데 근데 복근 운동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위로 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복근 운동을 잘못해서도 그랬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아까 하는 거랑 또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예. 이런 거 아주 꼭 반드시 하셔야지만 골프 스윙 때 이제 백스윙 가서 이게 꼬였던 힘을 이게 잘 풀어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꼬우는 힘을 저장하고 축적하는 이런 걸 안 하게 되면은 풀어놓을 때 많은 힘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힘을 낼 수 있는 파워의 원동력은 실제로 이제 몸 무게에서 뭐 팔 길이에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진 체형들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위치, 높은 에너지, 높은 데서 이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상체 근육형이라든가 옆으로 넓은 사람들은 무게로 파워를 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체형적인 조건이 있지만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파워를 내는 거는 그 망치의 원리, 손목의 코킹이 이제 끝까지 잘 와서 공 있는데 이렇게 풀어질 때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이렇게 여기 손목의 힘을 이용해서 긴 못을 박을 때는 크고 긴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많이 꺾었다가 이렇게 탁 칠 때 나오는 힘처럼 코킹해서 공 있는 데 와서 탁 풀어지는 그 힘과 그 다음에 하체와 상체 어떤 코일링에 의해서 이게 꼬였다가 탁 풀어질 때 나오는 그 두 가지가 메인 파워인데 사실 이렇게 꼬였다가 틀어질 때 그러니까 골프에서 턴이라고 하는 즉 돌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쓰지 않아야 돼. 턴이라는 말이 아니라 꼬아서 나와야 되는데 턴이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돌려서 나오는 힘은 없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나오는 힘은 없는 거고 꼬였다가 풀어질 때 나오는 힘 그게 메인 그 물리학적인 파워 누구나 다 가지고 내야 되는 파워 뭐 크게 크든 적든 그거 그다음에 손목의 코킹이 내려와서 이렇게 풀어질 때 나는 두 가지 힘인데 코킹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스트롱 그립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의 스트롱 그립과 그 손바닥과 손가락의 비율이 맞춰져서 손가락에 쥐어질 때 오른손 왼손 마찬가지로 쥐어질 때 손목의 코킹이 자기 몸의 올바른 위치에서 일어나서 또 끝까지 잘 끌고 와서 여기서 탁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스트롱 그립이 이건 절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코일링의 힘은 사실은 어떤 몸에 이런 테크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저같이 이제 저나 여자 또 우리 동양인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백스윙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를 탁 잡아주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잡아주어서 하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안 돌아가고 하체가 고정돼서 상체를 이렇게 꼬을 수 있는 이 힘은 지금 오늘 배운 그 세 가지를 해야만 길러진다는 사실. 근데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골프 칠 때나 한국에 와서 항상 골프 칠 때 왠지 파워가 유실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파워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솔루션이 됐는데 물론 저는 복근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복근의 힘이 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키워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 복근의 힘 좀 키워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막 해요. 그러면 나더러 복근이 좋대 다. 이게 왕자만 안 새겨져 있지 복근의 힘이 좋다고 그러는데 복근의 힘은 많이 키웠는데 실제로 골프 가서 치면
뭐 그 스윙이 단단하게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못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한윤혁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코킹하고 이 꼬았다가 풀어지는 코일의 힘, 그걸 코일의 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것은 이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테크닉보다. 그래서 제가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몸이 잘 되어져도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오프로 나가지 않게만 이렇게 잡아주는 사실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논리를 좀 알아야 되고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내 몸 상태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취라는 게 있습니다. 매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좀 길고 약간 납작해가지고 길고, 그 다음에 좀 다 길어. 긴 사람들은 너무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스트롱 그립 아니고 살짝 이렇게 조금 살짝 스트롱에서 중성 쪽으로 잡게 되면 공의 위치를 좀 왼쪽에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매치가 있어, 매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을 막 치다 보니까 공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니까 공을 좀 왼발에다 놔봤더니 좀 왼쪽으로 가는 거야. 공을 왼발에다 놔. 이런 사람들은 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면서 손이 이렇게 위크하게 잡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게 이렇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죠. 자기의 몸의 체형이라든지 뭐 굉장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골프 스윙의 이 모든 움직임은 서로 매치가 되어 있을 때 공이 잘 나가는 거야, 사실. 매치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 폭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이게 공이 좀 원래 스탠스 폭이 넓은 사람은 공이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른쪽. 왜냐면 이게 스윙학적으로 이렇게 발을 많이 벌리고 서 있으면 이게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턴을 빨리 못하게 되니까, 빨리 이렇게 채를 잘 못 따져주니까는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발이 폭이 넓은 사람은 공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지. 왼쪽에. 이게 서로 매치야. 서로 매치. 그러니까 이런 발폭이 넓게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맨날 공을 오른쪽에다 놓고 치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점점 심하게.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공을 좀 왼쪽에다 놓고 치니까 공이 똑바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공을 치니까 발폭을 이렇게 좁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공을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에다 공을 놓고 치니까 공이 똑바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발폭이 좁은 사람이 공을 딱 오른쪽에다 놓고 치는데, 야, 너 똑바로 공 치려면 왼쪽에다 놔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왼쪽에다 놔.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 공이? 엄청나게 왼쪽으로 가게 되지. 엄청나게 왼쪽. 그 매치가 안 된 거야, 그거는. 발폭이 넓은 사람은 공을 왼쪽에다 놓으면 공이 똑바로 가게 되는데, 발폭이 좁은 사람은 몸의 터닝을 빨리빨리 잘할 수 있으니까 릴리스를 빨리빨리 해서 차가 이렇게 잘 닦여주니까 이 사람은 공을 굉장히 오른쪽에다 놔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서로 매치가 되는 그러한 그 골프의 스윙에서 내용이 다른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내가 할 때 당장 몸을 못 바꾸잖아. 몸 이런 거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아까 같이 이렇게 그런 운동을 못 했다든지 뭐 철봉에 매달려서 했다든지 이런 거를 못 해가지고 이제 복근에 힘이 없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몸이 많이 좀 돌아가서 이렇게 스윙이 돼도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어떤 다른 걸 하나를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치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당장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설사가 났을 때 근본 치료는 안 돼도 설사약을 먹어서 금방 설사를 멈출 수 있고, 막 머리가 두통이 났는데 타이레놀 먹고 금방 날 수 있는 그런 매치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그걸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로는 안 돼.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고 그래서 설사약을 계속 먹으면은 나중에 변비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설사를 계속 먹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또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당장 골프 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당장 우리 프로님들 같이 뭐
골프 코스에서 누구를 지도를 했는데 나가서 지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뒷땅을 쳐. 뒷땅을 막 치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러면 뒷땅을 안 치게 하기 위해서 뒷땅 안 치게 팔을 펴라, 코킹을 해라, 어깨를 더 돌려라, 왼쪽 힙으로 돌려라. 이런 말 하면 그 골프 코스에서 그거를 막 하다가 보면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몸을 갑자기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공도 못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막 하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간단하게 뒷땅을 막 치는 사람한테는 발폭을 좀 넓히게 하면 돼. 이게 매치야. 그러니까 뒷땅을 치는 사람한테는 뒷땅은 채가 내려올 때 너무 빨리 공 있는 데까지 못 가고 공 있는 데 오기 전에 그냥 채가 떨어지니까 뒷땅이 되는 거거든. 공을 못 치고 땅을 치게 되는 거야. 타이밍이 너무 빨라져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발을 벌려주면 돼. 발을 벌려주면 금방 뒷땅을 안 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을 이렇게 좀 더 벌려주게 하고 딱 쳐보라고 하면 뒷땅이 아니라 막 탑핑기가 날 정도로 뒷땅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 이런 매치를 잘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쭉 설명 몇 가지 해줄 테니까 그런 걸 다 기억했다가 일단 당장 자기가 나가서 골프 코스에서 할 때 잘 안 되고 아니면 사람을 보고 가르칠 때 내 위주로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떤 매치를 만들어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스탠스 폭도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좁게 쓰는 사람한테 계속 어깨를 넓혀. 아니 어깨만큼 벌려. 해서 어깨만큼 벌리면 이 사람은 갑자기 탑핑을 치거나 아니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좁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 공을 오른발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손도 많이 스트롱 안 잡고 중성으로 딱 잡고 딱 쳐.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가. 스탠스를 넓혀야 돼. 스탠스 넓혀 놓으면 공이 오른발에 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확 가게 된다 이거지. 그 사람의 매치를 알아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줄게요. 그러니까 왼발을 이렇게 벌려놓는 거. 왼발을 이렇게 벌려놓으면 다운스윙을 하면서 왼쪽 힙을 약간 옆으로 가져갈 수 있기 쉽게 돼. 이렇게 닫아놓는 것보다. 이게 닫아놓으면 이렇게 무너지는데 왼발을 옆으로 벌려놓으면 왼쪽 힙을 이렇게 옆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터닝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왼발을 벌려놓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뒷땅을 안 치게 하는 것과 매치야. 그러니까 왼발을 벌려놓지 않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뒷땅을 치게 되면 이렇게 왼발을 벌려놓으면 금방 뒷땅을 안 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매치고 그 다음에 스탠스 폭을 넓히게 되면 뒷땅을 안 치게 돼. 타이밍을 길게 만들어줘서 내려오는 타이밍을 길게 만들어서 이게 발폭을 넓혀줄 때 뒷땅을 안 치고 그다음에 탑핑을 막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들 페어웨이 우드 같은 거 남자들도 페어웨이 우드 3번이나 롱아이언 같은 거 치면 탑핑을 많이 치잖아요. 탑핑을 많이 친다는 건 뭐야? 내려오는 다운스윙의 타이밍이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그냥 땅까지 못 가고 그냥 막 다 걷어 올려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긴 채라 해서 발을 너무 벌리고 서서 그래. 발을 벌리고 서서 치지 않고 그냥 발을 싹 좁혀가지고 거의 막 붙여있는 상태에서 타핑이 날 때 붙여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탁 하게 되면은 타핑을 금방 없어뜨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매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잡을 때 오른손, 그러니까 왼손은 주로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스트롱 그립이 좋고, 왜냐면 스트롱 그립을 해야지 로테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스트롱 그립이 좋고, 오른손을 약간씩 바꿔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오른손은 방향 컨트롤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만약에 이렇게 약간, 이거 무슨 그립? 위크, 로테이션이 못 되게 만들어 놓은 위크 그립을 잡을 때는 공의 위치를 어디다 놓을까요? 이렇게 위크 그립을 잡은 사람한테는, 그렇지. 왼쪽에다 놔야지. 여기 오른쪽에다 놓으면은 릴리스가 빨리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위크 그립을 잡은 사람한테 손을 갑자기 이렇게 잡으라 그러면 손이 어색해가지고 못 잡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고쳐야 돼. 치료를 하는 건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근데 당장 골프 코스나 당장 이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은 사람은 공을 왼쪽에다가 옮겨주면은 금방 스트레이트 샷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치다 이거야. 왼쪽이면 반이나 한 개 정도만. 예, 그렇죠. 저기 때에 따라 사람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공을 친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왼쪽에다 놓고 그걸 조절을 해주면 되지. 항상 골프는 이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은 사람은 공을 왼쪽에다 놔야 되는 게 서로 매치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럽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잡은 사람은 공이 어디로 가겠어? 보통 왼쪽으로 가지. 스트롱 그립이니까. 이렇게 잡은 사람은 이렇게 너무 빨리 제껴주니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공을 어디다 놓게 하면 좋겠어? 오른쪽. 그게 매치야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도 공 똑바로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똑바로 잘 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손이 이렇게 고치는 게 올바른 티칭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이 반대로 하는 골프, 손이 편한 골프 다 이렇게 체형을 나눠서 했고 마지막 책은 내가 이제 우리 이게 또 누설인데 매치 골프라는 걸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서로 매치가 돼서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가가지고 티칭을 한다고 막 자기가 있는 생각대로 아니면 책에 나온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왜냐면 나는 내 몸이 다 틀리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틀리게 생겨진 대로 내가 몸이 기억이 돼 있는 거를 갑자기 기억을 바꾸게 되면 왼손잡이를 갑자기 너 오른손잡이로 밥을 먹어라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요런 매치를 잘 알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골프 스윙의 원리를 알게 되면 금방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고쳐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당장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또 이 사람 몸이 워낙에 그거 나빠져 있어. 나빠져 있으면 첫째는 운동을 시켜서 몸을 바로잡게 하고 그래도 잘 안 고쳐질 때는 올바르게 고쳐진 거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것이지만 이거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매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딱딱 고쳐줄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은 사람은 스탠스 폭이 어떻게 해야지 매치가 될까? 오른손 이렇게 잡은 사람은 스탠스 폭을 어떻게 해야지? 넓힐까 좁힐까? 그렇지. 좁게 해야지. 이거는 릴리스가 잘 안 되니까 발폭을 좁혀야지 릴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손을 굉장히 이렇게 잡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제가 이렇게 가르친 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저씨들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잡아.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굉장히 릴리스가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냐. 그러면 이렇게 잡은 사람은 왼손을 이렇게 잡은 사람이 그래도 공 똑바로 쳐. 최 프로님이 저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잡아야 공이 똑바로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잡는데도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가. 이게 굉장히 똑바로 가. 왜 이렇게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이 똑바로 가겠어? 오른손 스트롱 그립 잡으면 똑바로 가긴 가. 근데 발전은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은 항상 발전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설사가 나는데 여기에 설사약을 먹여준 거야. 그래서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는 가는데 왜냐면 얘는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얘는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복합이 돼가지고 매치가 돼가지고 이거는 똑바로는 가는데 제일 좋지 않은 거야 이거. 제일 좋지. 왜냐면 둘 다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되고 얘는 약간 오이크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거야. 매치가 서로 좋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제 골프 코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잡고 오른손도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렇게 잡았으면 공이 어디로 가겠어? 주로. 이렇게 잡았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딱 보면 왼손이 오른쪽 가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 가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오른쪽으로 안 베게 해서 매치. 그러니까 막 몸을 이렇게 덮쳐치면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는 덮쳐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느 홀에 가면 그냥 빽 슬라이스가 나.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을 당장 이렇게 돼서 치는 사람을 손 같은 거는 고쳐주면은 당장 이게 막 손 이상하게 그 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손 고치면은 이 긴장이 막 몸에 온통 다 오게 돼. 손에서부터 막 팔, 어깨 다 오게 되니까 스윙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잡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막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매치가 돼서 공이 똑바로 갈까? 어떻게 하면은 공이 똑바로 갈까? 이렇게. 응? 발은 벌리면 안 되지. 한 가지씩만 해. 응? 응? 스탠스를 좁혀야지. 스탠스를 좁혀줘. 그러면은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스탠스 넓히면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공은 스탠스 넓히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공을 왼쪽에다 놓는 거는 별로 안 좋아. 공을 왼쪽에다 놓게 하는 것보다 공을 왼쪽에다 놓지 않고 해도 공을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를 매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은 왼쪽에다 놓게 되면 공 하나 저기 컵을 줘. 컵.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사람은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프로님도 나중에 가서 거기 충청도에서 이제 골프 연습장도 차릴 거고 우리 이종석 님도 골프장 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무조건 정석대로 그다음에 최영 프로가 가르친 그 책 그대로 가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모델형이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게 몸도 너무나 많이 다르게 막 이 모든 자세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고쳐줄 때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면서 자기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줘도 공이 바르게 가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야.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지. 그렇게 올바르게 되려면 스윙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스윙을 고치기 이전에 몸을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면 그것은 치료니까 서서히 하고 그다음에 당장 이미디어틀리 사람이 딱 고쳐지는 게 눈에 보여야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제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장 가면 일단 수술하기 전에 그 설사약을 주든지 두통약을 주든지 뭐 항생제를 잠깐 줬다가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 매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골프 스윙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책을 이제 매뉴얼로 제가 이제 넥스트 세 번째 책은 이제 그 마지막 책이 되겠는데 그 책을 이제 나중에 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스탠스를 넓히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벌리는 것은 다운스윙의 타이밍을 느리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뒷땅샷 나는 사람들 탑핑샷 인사는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그다음에 이건 공을 릴리즈를 빨리 해주는 거지. 릴리즈를 빨리 해줘서 공을 좀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야.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립 관계 이런 거가 서로 이제 매치가 되는 거를 내가 나중에 한번 세미나 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서로 매치가 되는 한 100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나중에 세미나 할 때 하고요. 오늘은 이제 골프 스윙, 우리는 이제 그 프리 스윙을 다 배웠잖아요. 프리 스윙. 그러니까 그 볼 앞에 서서 백스윙을 하기 전에 단계를 배웠는데 그러면 백스윙과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모양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다 같이 이 클럽을 잡고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그 포지션에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기억도 못하고 또 너무 수리학적이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시점에서 체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한 가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 다운스윙 이 플레인에 맞춰서 클럽이 안 내려오고 임팩트 때 클럽이 여기에 닿지 않게 되고 백스윙 올라갈 때 백스윙 플레인이 올바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백스윙 플레인을 올바르게 가져가고 올바르다는 건 뭐야? 백스윙 플레인이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플레인이 올바르다는 건 뭐야? 샤프트가 만드는 면이 각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샤프트가 이렇게 만드는 이 면이 갑자기 가파르다, 갑자기 납작했다가 아니라 항상 일정한 면의 각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샤프트가 만드는 면의 각이 일정해야 볼을 항상 일정하게 뒷땅 탑핑 안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임팩 순간에 그 채가 아웃이나 인이나 이런 데로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면을 잘 만들려면 순간 어떤 포지션에서 어떠한 자세가 나와야 되는지 한 포지션 중요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써놓은 게 골프 tips에 몇 월부터지? 골프 팁스에 작년 1월부터 올 1월부터인가? 작년 몇 월부터 그거를 이제 쭉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그걸 보면 돼요. 각 포지션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래야 면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볼까? 여기 말고